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광주 월곡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오주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여자 체육교사의 고민 그리고 정말 망한 수업 이야기입니다. 강의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게 강의가 아니라 정말 수업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수업 망해본 적 있냐고, 수업 잘하고 계시냐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아니요, 저 항상 수업 망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망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망했고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망한 수업을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고 해서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체육 축전에서 이야기할 거라고는 이제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망한 수업을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쉬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고 제가 체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 사실적인 수업 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업 나눔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체육 축전이라는 곳에 와서 뭔가를 배우려고 오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망한 수업을 이야기 듣는다는 게 사실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 수업 이야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의 수업을 계획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체육교사로서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체육교사가 이제 꿈으로 체육교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지점이 기쁘고 좋고 신났다라는 것도 물론 맞지만 학교 현장이 사실은 가장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PPT나 저를 이렇게 쳐다봐 주실 때 이렇게 시선이 저에게 다 오잖아요. 이 시선을 처음에는 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선과 의심에서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동료 교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그 시선에서 특히나 여자 체육 교사로서 체육 선생님이 새로 오신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젊은 남자 체육 선생님을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체육 신규로 이렇게 왔을 때 여자 선생님이시네? 그리고 학생들도 남자 선생님일 줄 알았는데 여자 선생님이네? 라고 알게 모르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뭔가 저를 봤을 때 여자 체육교사? 라는 시선을 받았을 때가 전 조금 고민이 되고 힘들었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과 의심 사이에서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체육 선생님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남자 체육 선생님, 맡기면 일 잘하고 나서서 하는 선생님. 학생들은 아무래도 체육 활동이니까 몸을 쓰는 활동을 더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체육 활동을 더 선호합니다. 그랬을 때 바라고 기대하는 체육 선생님 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실 그 바라고 기대하는 체육 선생님 상에 제가 맞지 않다고 저 스스로가 조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키도 굉장히 크고 덩치도 좋고 체격도 좋으신 남자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들 계시는데, 그 사이에서 뭔가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느껴지고 제가 그 기대에 충족을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9년차 체육교사고요. 2015년도에 임용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수업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 시선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이제 저희가 4년 동안 학교를 채우고 다른 학교로 이렇게 옮기게 됐을 때 다른 동료 교사를 만나고 다른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새로운 과정에 있을 때 항상 저를 보는 그런 시선에서 제가 좀 많이 자유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유함을 갖고는 있지만 뭔가 저를 바라보는, 여자 체육교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전 좀 고민이 많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시선에서 조금 불편함이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도 역시 제가 느끼는 고민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학기 초에 혹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생들과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가 통솔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이들과 정말 많은 힘겨루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힘겨루기보다 체육 시간에서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나 여자 체육교사로서 이런 힘겨루기 부분이 굉장히 조금 힘이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닌 선생님 이거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저한테 하는 질문인 것처럼 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농구 할 줄 알아요? 선생님 농구 레이업? 축구 사포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슈팅은요?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을 때 지금은 이런 질문에서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생겼지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뭔가 나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 의욕 가득한 신규 때나 이제 저 경력이었을 때는 이런 질문 자체가 저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의심하고 나를 체육교사로 대하는 것 같지 않는 거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있어서 사실 체육 선생님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근데 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뭔가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불편해지고 그런 질문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9년째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 내가 가볍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 수업 전문가가 되고 끊임없이 부족한 실기나 이런 능력을 내가 개발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달은 하긴 했지만 처음 현장에서 느꼈던 어려움은 이런 시선과 의심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충분히 공감 가실 만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한 수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여자 체육교사로서의 조금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망한 수업 이야기를 사실 발표 자료로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망했는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자료로 준비한다는 게 어려워서 저는 조금 이야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 부주제예요. 저는 아직도 9년째 학교 현장에 있지만 여전히 길을 잃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 잘했던 수업이 올해는 힘들 때도 있고요. 작년에 좀 힘들게 했던 수업이 올해는 굉장히 또 재밌게 잘 진행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봐야 제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잃어버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랑 이번 체육 축전을 통해서 길을 찾는 과정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망, 저는 일망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수업 종목 선택의 오류. 제가 그 신규 때 어떤 수업을 계획하게 됐냐면 아이들은 체육 수업 때 공 하나만 던져주면 잘 논다. 축구에 환장을 한다. 혹은 여학생은 피구공 하나 던져주면 잘 논다. 이런 말을 듣고 오케이. 그러면 축구 수업을 계획하자. 그래서 축구. 그 다음에 임용 때 열심히 연습했던 드리블과 슛, 패스 동작들을 평가로 넣었습니다. 제가 배운 건 기본적인 드리블, 패스, 슛 이런 거였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기 진행은 제가 실기 때 배워보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축구를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체육 선생님한테 기대한 것만큼 사실 부족한 실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적으로 제시한 수업 차시나 수업 목표들이 단순히 기능 위주의 수업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공 하나 던져주면 아이들이 잘 놀겠지 했는데 웬걸 아이들은 싸우고 있고, 어떤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앉아서 쉬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냥 피고해요. 서로 각자 다른 지점을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제대로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구기 종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특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름방학 때 이제 각종 기관에서 제시하는 연수를 되게 많이 쫓아다니면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학기 수업을 망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잘하고 싶어서 연수에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접했던 유스포츠라는 종목들이
이거는 그럼 망하지 않겠다. 아이들한테 뉴스포츠를 통해서 다 같이 할 수 있고 새로운 거니까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구분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학기 평가 계획을 다 뉴스포츠로 다 새롭게 바꿨습니다. 저 그때 킴볼 수업을 했거든요. 선생님이랑 연수를 받았을 때 큰 공 가지고 굴리면서 쫓아가고 공 받는 거 이런 과정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2학기 때는 킴볼 수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망했습니다. 제가 연수 때 했던 건 1, 2차시 정도의 정말 집약된 연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경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냥 재밌게만 느껴졌는데 아이들한테 바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리드업 게임이라든지 익숙해지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팀끼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전술적이란 거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 보니까 1차시부터 10차시 이상의 수업을 끌어가기에는 연수 때 받았던 그런 즐거운 활동이 아이들 수업적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는 수업, 단순히 종목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해야지 라고 선택했던 수업 종목들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종목, 그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이어도 망하는구나 라는 게 정말 뼈저리게 느낀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는 제가 편한 수업을 찾아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편한 수업 활동과 수업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편한, 교사가 편한 수업 활동과 수업 공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2, 3학년을 가르칠 때에는 시험 기간 전에 얘들아 자습 교실로 가. 교실에서 아이들 임장하면서 제 밀린 업무를 하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운동장 수업이 어려울 때면 1, 2, 3학년 각종 수업하는 반들이 강당으로 모여서 강당에서 단체 피구 반대반 피구전을 그냥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반은 옆에서 배드민턴 어떤 반은 그 뒤에서 이제 줄넘기 어떤 반은 뭐 S보드를 타고 있고 강당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각자 모든 구역에서 아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자유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좀 제가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내 한순간의 편함을 위해서 그런 편한 수업 활동과 수업 공간을 쫓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때 아이들이 선생님이 자유함을 주네 하니까 점점 자기들 편한 대로 멋대로 활동하다 보니까 갈수록 수업적 차실을 이끌어가기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요. 스포츠 클럽이 학교로 도입된 이유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그리고 많은 체육 시간을 확보하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라는 취지로 그런 게 들어왔지만 사실 교사의 돌봄 없이 그리고 인위적인 개입 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공만 던져주고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하게 했을 때에는 정말 수업 시간이 말 그대로 흘러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육 수업이 들어왔고 스포츠 클럽이 진행된다라고 하지만 교사의 돌봄이나 어느 정도의 개입이 되지 않는 정말 자유한 상황에서는 아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그 경기 안에서 뭔가 풀어지지 않는 감정의 골로 인해서 아이들끼리 학폭이 일어나고 피구 대회를 한번 진행하고 나면 반대 반으로 아이들끼리 싸우고 여학생들 심판 본 선생님 싫어요 누구 욕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망망망을 준비하면서 제가 봤을 때에는 교사가 그 상황에서 개입하고 아이들한테 올바른 방법을 지시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 한 시간에 호루라기 몇 번으로 편한 수업을 찾다 보니까 수업이 그냥 흘러가 버려서 망하게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제 나름의 정리를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망은 편한 수업을 내가 찾고 있었다. 그래서 망했다. 처음에는 여자 체육교사로서 고민되는 지점과 망한 수업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자 체육교사만 느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져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굳이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체육교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라도 고민해 봐야 되는, 생각해 봐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 능력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자신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사가 배우고 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물론 뭔가를 꼭 잘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지점을 아이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 교사로서의 올바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단은 몸으로 하는 체육 교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실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나름의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1시간을 아이들한테 어떤 체육적 의미를 전달할 건지, 아이들한테 이 1시간에 혹은 한 차시에 혹은 한 종목에, 예를 들면 배구, 예를 들면 뭐 축구, 예를 들면 킴볼, 이런 종목적인 수업을 전할 때에도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전달이 돼야지 수업이 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 속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와 돌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시간의 체육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여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체육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남녀를 구분할 때 여학생도 맞지만 무기력하고 내향적이어서 소극적이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여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과의 관계, 과연 이 아이들이 그 관계에서 안전하게 수업 공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 관계와 돌봄이 이루어졌을 때 체육 수업이 망하게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나다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체육축전에서 지금 많은 아주 잘하시고 모든 걸 먼저 경험해 보시고 수업적으로나 아니면 업무적으로나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의 수업을 다 듣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나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약간의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구회도 여러 차례 다녀보고 모임도 굉장히 많이 갔고 모든 연수에 막 쫓아가 보기도 했는데 그건 그분들의 수업이더라고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기적으로 뛰어나면 실기적으로 뛰어난 부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체육 수업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름답다는 나다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체육 축전을 통해서 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각자 현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또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게 망하지 않는 체육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